문재인 정권이 뭐 입법, 사법, 행정 할 거 없이 안 잡은 데가 없지만 특히 언론, 과거에도 물론 뭐 친여 언론 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친정권 언론들은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정말 언론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너무 기울어져 버렸던 거 아닙니까? 보수 언론 한두 군, 나머지는 보수라고 하지만 그냥 요리 섰다 저리 섰다 해왔던 거고, 그런데다가 또 우리 국민들은 인식을 못하지만 기자들도 과거 전두환 정권 못지않게 잘라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일종의 언론 학살이에요. 야만적인 그런 행위를 이 경제 10대국인 뭐 선진국이라고 자기들은 이미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KBS가 아주 대표적인 이 친여 매체 아닙니까? 물론 뭐 KBS 성격 자체가 공기업이니까 공공기관 아닙니까? 언론이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 KBS는 이 5년 내내 편파 보도, 왜곡 보도, 뭐 MBC는 더 말할 것도 없으니까 얘기하기도 싫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KBS는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가급적 유지하려는 노력들은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체면처리라도 했는데 이 정권에 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권에 그렇게 부역을 했던 사장 한 분은 해먹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사장은 지난해 12월에 새로 또 뽑혔어요. 그래갖고 이번 대선 때도 이재명을 그렇게 열심히 지원했는데 이제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24년까지 지금 사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KBS 직원들이 거취를 밝혀라 하고 성명까지 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그 민영 언론사들은 예를 들면 조중동은 좀 보수적이고 뭐 JTBC나 한겨레 경향은 조금 진보적이고 뭐 각자 그렇게 경쟁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 막 의제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영 언론, KBS 같은 공영 언론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고 정치적인 중립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KBS는 좀 그동안 뭐 그런 좀 정권 바뀔 때마다 편파 논란 뭐 땡전 뉴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KBS 뉴스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던 거는 나름대로 어떤 큰 틀 안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균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점령군이 점령하듯이 이제 KBS를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 임명했는데 그런 사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보도본부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부장, 보도국장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제 두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언론노조 출신의 간부들로 다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이라는 이 중차대참 국면에서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다가 지금 이제 지난 1일인데 그 157명의 이제 직원들이 이제 우리의 요구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PD, 기자, 아나운서 그리고 일반 그 직군들, 행정이나 또는 인사나 이런 직군들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이제 이 성명을 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한 200명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요구하는 것이 일단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공영방송의 원칙에 충실할 것. 공영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베이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에는 보면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까? 좀 진보 성향의 사람도 세금 내고 보수 성향의 사람도 내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보고 이제 공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편파 방송하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과거에 양성동 체제나 이런 때 막 사람을 숙청하고 자르고 해고하고 조사하고 이런 그 적폐청산이 있었어요. 근데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잘라냈지 않습니까?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과거를 좀 이제 조사해서 규명해서 이제 과거에 잘못된 걸 바로잡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요구는 맞습니다. 뭐냐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우 어떤 진영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 보도, 사실 보도, 그 다음에 이제 균형성이 있는 공정한 보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구하면서 이 이제 책임을 지고 김해철 KBS 사장한테 퇴진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김해철 사장은 이제 뭐 계속 알바기 인사하고 뭐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충돌. 사실은 그 왜곡 보도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양승동 사장인데 이 사람은 임기 3년 마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김미철 사장은 이제 한 몇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들어와서 이분은 이제 보니까 이제 양승동 체제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그 보도본부장을 했는데 그 태양광 사업 비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태양광 사업 비리가 이제 그 상당히 심각하다고 시사보도 그 시사기획 창이라는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그 태양광 그 사업 비리를 다뤘는데 이거 재방송을 하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방송을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지금 당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그때 후보로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서민을 약탈하는 정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탈을 한다는 말을 쓰면 되느냐 하고 이제 막 조금 비판했던 그런 이제 정치적 성향을 좀 드러낸 적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위장 진입을 이제 그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기자 때는 막 만들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위장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들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책임을 지라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신임 그 통합뉴스룸 국장을 이제 발령을 냈는데 이 사람은 그때 고성 산불 때 그때 KBS가 넉장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김재동 그 프로그램 방영하면서 빨리 정규 방송을 끊고 그 이제 재난 보도로 가야 되는데 그 김재동 방송이 워낙 이제 실세가 하는 방송이니까 이걸 안 끊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임 있는 사람을 통합뉴스룸 국장으로 또 발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내부에서 비판하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이게 이제 뭐 하나의 움직임에 불과하지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목소리가 작지만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희철 사장도 사장이지만 이 사장이 남행진 씨 아닙니까? 네. KBS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민노총 산하 KBS 언론노조가 완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장에서부터 네네. 주요 보직을 다 장악해갖고 완전 언론노조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그쪽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인상까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계속 그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알바끼 인사를 다 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 주요 보직에 노조 출신 그 간부들 또 거기 사람들을 다 박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장부터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만이 이 사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KBS는 11명의 이사가 있는데 7명은 여당 추천이고 나머지 4명은 야당 추천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에 그 당시 이제 MB 정권에서 이어져 온 고대영 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영 사장을 이제 쫓아내려고 노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모든 이 공영 또는 정부 영향을 받고 있는 관영 언론들의 전부 하는 게 노조를 동원해 갖고 이 정권에서는 네. 그걸 들쑤셔 가지고 노조에서 뭐 깽가리 치고 뭐 방부 치고 해갖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그래갖고 고대영 사장을 바꾸려니까 이사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구조를 다수결로 결정이 되니까 6명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강규영 명지대 교수가 그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김밥 1,500원짜리 사 먹었다 뭐 이런까지 다 조사해 갖고 거기서 월 100만 원 줍니다. 이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그런데 김밥 혼자 먹은 것은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를 걸어서 억지로 쫓아내가지고 그 이사회 구조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 구조가 민주당에서 추천한 7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사장도 못 바꿔 거기에 사장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권처럼 그렇게 어거지로 이걸 쫓아내고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지금 딜레마인데 KBS가 전체 한 4,300명 되는데 본부노조 이른바 민노총 산하 본부노조가 한 2,500명 그리고 뭐 KBS 일노조가 1,200명 또 노조가 한 너댓 개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희철 사장 자체가 스스로 물러나면은 그런 데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또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이 자리라는 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된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냥 물러나겠다 하면 모르는데 그 자리 지키겠다 할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험칙으로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버티는 것보다 물러나는 게 나중에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요 물러나야 나중에 합니다. 버틴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뭐 오히려 뭐 안 좋아지고 개인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이제 버티다가 나중에 보면 더 이제 혼쭐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여하간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고요. YTN에서도 지금 이제 기자들이 지금 사장을 바꾸라고 하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고요. 뭐 MBC도 마찬가지고, 네, MBC, 뭐 YTN도 다 마찬가지고, 연합뉴스도 있는데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걸 EBS도 마찬가지고 뭐 한두 예, 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영 언론이 70개나 되더라고요. TBS도 70개. 마찬가지고. 예. 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언론 뭐 개혁위원회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 자유회복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언론계 어떤 원로들이나 또는 학계 전문가들 또는 뭐 법조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단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이제 고치고 그 다음에는 언론 전체가 지금 사실 특히 공영 언론은 완전히 그냥 정권의 무슨 나팔수 같이 돼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사회 지배구조 바꾸고 사장 바꿔가지고 홍역을 치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 때마다 막 선후배들 전에는 언론계가 이렇게까지 정말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진 않았어요. 난장판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질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언론 개혁을 한번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 박사님 뭐 잘 아시잖아요 이 분야에서. 박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또 그 공영방송이라고 이른바 관변 언론들의 경영진 사장만 바꿔가지고 또 이 정권의 나팔수로 되면은 전후에는 똑같은 일이 재발되기 때문에 정말 언론을 언론답게 이렇게 만드는 정말 이른바 언론개혁을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지 않고 정말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자유로운 언론, 정의로운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과거 정권들이 했던 것처럼 경영진 바꾸고 그 사람들이 또 정권 이 나팔수 돼가지고 계속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론이 정권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국민들도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신뢰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정통 언론, 공영 언론들 그래도 신뢰가 있었던 언론들이 지금은 유튜브를 더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진실 보도를 하지를 않으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공영 언론사들이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어떤 도구로 이제 추락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인기도 떨어져가지고 요즘 기자들 뭐 원하는 젊은이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여론이 제대로 형성돼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은 뭐 영어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well informed decision. 그러니까 이제 시민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하는 게 지금 언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수위에 이런 분야의 얘기를 하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언론의 중요성을 이 윤석열 당선인 쪽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실 이게 제대로 들여다보고 한국 언론의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대안, 토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하다가 지금 인수위 끝나고 뭐 내각 출범하고 이러면은 또 이 상태로 가서 또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언론 노조에 대해서만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드러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고 우선 이 공역이 너무 많습니다. MBC나 이런 데는 공영 일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민영화 시켜버리고 YTN이고 뭐고 다 민영화 시키고 진짜 KBS 하나 정도만 수신료로 운영하는 진짜 공영방송 영국의 BBC 같은 그런 공영방송으로 만들고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는 또 국가기관 통신사이기 때문에 또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나머지들은 전부 가급적이면 다 민영으로 돌려서 자율성을 주되 특히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소위 말해서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MBC도 박문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장하는 박문진이 9명인데 6명은 친여 인사가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그 친여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오더 내려온 사람 사장시키는 거예요. KBS는 11명인데 7명이 이 친여 인사가 이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5대5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절대 과반수 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 정파 위주 또 특정 정당 추천 인사가 될 수가 없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은 사장을 선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제대로 되게 바꿔 놓으면은 자율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도 사장 퇴진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 이 목소리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권이 들어서면은 자꾸 커질 것은 뻔한 거예요. 그건 MBC로 넘어가는 거고 YTN으로 넘어가는 거고 뭐 EBS 공영방송 연합뉴스 TV는 말하고 다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언론계를 또 한번 회오리 바람 속에 몰아넣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거듭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좀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뭐 세미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까? 말씀하신 큰 기조대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가버넌스 할 때 아까 지금 뭐 7대3 뭐 6대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5대5로 맞추고 10번 20번 투표를 하더라도 서로가 충분히 납득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종편의 경우에 공정성이 이제 없다 해가지고 재심사를 해서 인허가를 그냥 이제 허가를 아예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JTBC, 채널A, 뭐 MBN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신문도 같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뿐만이 아니라 신문도 편파 보도를 하게 되는 불공정 보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재승인 제도에서 사실은 그 논조 그러니까 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팩트를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뭐 평가 점수를 할 수 있겠지만 논평을 가지고 점수를 줘서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어야 된다고 그런 논의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방통위가 종편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편들이 방통위에 아주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3년마다 하면서 자칫하면 문을 닫아야 하고. 근데 그 신문에 다 오너들이 지금 보수 언론들, 큰 언론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신문보다는 방송 쪽에 더 포션이 가 있기 때문에 신문가에도 또 눈치를 보게 되니까 보수 언론들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정부 눈치 보고 있는 그렇죠. 거라는 완전히 거예요. 눈치 보는 언론계 만들었고 예,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만들었단 패널들도 말이에요. 예. 정권 바뀔 때마다 입맛에 안 맞는 패널 다 쫓아내 뿌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정권 자기 편 바뀌면서 패널만 다 나오고 다 잘린 거 아닙니까?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편파 옹호해주는 편파 보도가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끝나는 원인이 됐어요. 독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그 옹호하는 그 방송 언론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망해버린 거죠. 그렇죠. 비판받았으면 뭐 부동산 정책 이렇게 안 했겠죠. 지금 문재인 뭐 대통령 부부나 사실은 우리 지금 저 정용 우리 저 외교부 장관이나 또는 뭐 서훈 뭐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은 감옥 갈 거 여적죄 겁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뭐 ICBM 개발 안 한다 그러고 핵 포기한다 그랬다 거짓말 다 미국 가서까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권이 바뀌면 이런 사람들 벌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권 재창출했으면 사실은 좀 덜 걱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언론이 사실은 중요한데 너무 남용하고 언론을 나팔수로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민주당의 그 과기정통위원회인가요? 네. 그 방송 담당하는 그 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그랬잖아요. 그 종편들 보도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는데 나중에 전부 그 허가 안 내줘 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공갈을 치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그래. 선진국일 수 있습니까? 완전히 언론 부분에서는 퇴행했습니다. 반동에서 네. 반동이라는 게 일어났죠. 이제 이게 바로 그래서 반사가 언론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한 수레바퀴인데 이 수레바퀴가 하나가 고장이 완전히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한 언론의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이어졌다면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것을 다시 반문교사 삼아서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여러 차례 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언론을 언론답게 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 윤석열 정권도 건강하게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창석 국장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 부분에서 좀 목소리를 내주시죠.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